어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드디어 외국인 선수 교체가 또 단행이 됐습니다. 이 렉스 선수를 방출하고 이제 니코 구드럼 선수를 전격 영입을 했는데요. 롯데자이언츠가 잭 렉스와 결별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니코 구드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. 연봉은 이제 40만 달러고요. 렉스 선수 퇴출 이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6주간 재활에 전념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아 엔트리에서 제외된 바가 있고요. 이후 회복이 빠르지 않고 정상적인 출전이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퇴출 결정이 또 났습니다. 구드럼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192cm에 99kg 우투 양타 스위치 히터입니다. 거기에 이제 내외야 유틸리티 자원인 선수인데요. 제가 뭐 사실 이 본진은 뭐 KBO 리그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진은 또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사실 2018년, 2019년에 메이저리그 보셨었던 분들이라면 저 선수 디트로이트에서 봤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통산 주요 성적 봤을 때는 2018년, 19년이 가장 또 커리어 하이였고 이때는 또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또 뛰었었던 선수입니다. 메이저리그 통산 402경기, 2할 2푼 6리 타율 42홈런, 그리고 도루도 46개가 있고요. 통산 OPS 0.688. 메이저리그 성적은 그런데 올 시즌에 이 마이너리그에서 이 트리플 A입니다. 이 타율도 2할 8푼, 출루율이 무려 4할 4푼 8리를 기록한 선수인데요.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는 이것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렉스 선수 결국 교체됐잖아요. 결국에는 이 렉스 선수를 기다려주는 거, 좀 오래 시간을 줬었던 거, 롯데의 좀 패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참 그 교체 타이밍 시기 잡기 진짜 어렵습니다. 네. 퇴출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해서 비행기 티켓이랑 이것도 다 준비했어. 근데 갑자기 한 3-4경기 했는데 얘가 미친듯이 쳐버리는 거야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. 근데 진짜 눈 딱 감고 방출시킬 거면 딱 이제 갖고 이제 시켜야 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고, 지금 타이밍이 나쁘진 않아요.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교체를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그 결정을 잘한 것 같고, 이제 이 구드럼 선수가 과연 얼마나 또 팀에 또 보탬이 될 수 있을지. 또 못하면 또 우리가 또 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. 이제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교체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이제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꽤나 또 이제 잔뼈가 또 굵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, 어떤 유형인지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,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자릿수 홈런 그리고 2자릿수 도루를 기록했을 정도로 뭐 호타 준족 정도는 됩니다. 그런데 이 다양한 포지션이 일단은 또 장점이에요. 그리고 좌투수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,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다릅니다. 지금 뭐 마이너리그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진이 좀 많았고 볼넷이 좀 적은 유형이었어요.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는 말입니다. 그리고 수비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뭐 1루, 2루, 3루, 유격 내야 다 되고요. 외야로도 꽤 많이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. 내외야가 다 되는 그런 선수. 이게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, 그리고 지금 올 시즌에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리그에서 출루율이 4할 4푼 8리, 굉장히 볼넷이 많이 늘었거든요. 이 선수가 원래 그런 유형이 아닌데 지금은 오히려 삼진보다 볼넷이 훨씬 더 많은 유형이다.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전체적으로 이제 홈런이 좀 많이 늘어났었던, 그때 이제 공인구 문제도 조금 있었고, 그때 이후로는 2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, 그리고 올 시즌은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8홈런에 그쳤다 보니까 장타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.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롯데 팬들 우리 좀 소통을 좀 하시죠. 저희와 같이. 이 내야 뭐 2루, 3루, 유격, 외야 뭐 다 된다. 이거는 즉 확실한 포지션이 없다.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. 네네네. 확실한 포지션이 없다. 이런 느낌이고, 근데 공격력을 보면 뭐 출루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. 좋아. 그러면은 롯데에서 이 선수를 과연 어떻게 기용을 할 것이냐. 제가 볼 때는 자리를 하나 줘야 돼. 포지션을. 박아놓고 써야 된다. 그래야 얘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. 네. 너무 다양한 포지션, 물론 공백이 생기면은 생각은 나겠지만, 그래도 이 구드럼 선수는 포지션을 하나 정해놓고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격에다가 기대를 걸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빈 공백 메꾸려고 수비 메꾸려고 데리고 온 선수 절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공격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도 포지션을 하나 정해주는 게
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이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18년, 19년 요때는 이제 유격수로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또 수비 수치 같은 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이제 1루, 2루, 그리고 3루 이렇게 내야 위주로만 또 뛰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댓글로도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3루로 뛰었을 때 또 에러가 몇 경기 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안치홍 선수가 지금도 2루수로 있지 않습니까? 2루로 일단 뭐 구드럼을 쓰고 안치홍 뭐 1루로 돌리나?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의 또 멀티 포지션, 다양한 수비 포지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약간은 조금 큰 우리나라 이 국내 KBO 리그에 들어와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긴 하거든요. 글쎄요. 이거 진짜 교통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네. 같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2루가 난 것 같아요. 유격수보다는 1루보다는 2루. 그러니까 1루 그러니까 2루나 1루 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 3루는 제가 볼 때는 3루는 무조건 한동희를 써야 돼. 기용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야지. 그렇죠. 그리고 뭐 유격수는 일단은 구드럼 선수는 유격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뭐 유격수를 소화를 잘했다고 하지만 네. 유격수는 아닌 것 같고 2루나 1루를 놓고서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. 근데 또 고민은 또 이제 2루수는 사실 안치홍이 있는데 안치홍은 1루에다가 사실은 기용을 해도 괜찮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기용을 할지 롯데가 또 우리가 또 예상 못하는 또 그런 기용을 또 할 수도 있어요. 서트는 또 언제 또 어떤 야구를 할지 몰라. 그렇죠. 뭐 외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. 우리나라에서는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 시즌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장타에 대한 목마름이 조금 있었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뭐 1루라든지 지명 타자만 볼 수 있는 선수 아니면 코너웨어만 할 수 있는 선수더라도 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선수들은 일단 문제가 컨택이 안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왔을 때 리그에 적응하기 성공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드럼 선수 올 시즌에 타율도 2할 8푼 쳤고 또 올 시즌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일단은 출루율이기 때문에 뭐 스트라이크 존은 사실 뭐 저기에서 야구를 하나 여기에서 야구를 하나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나는 만약에 내가 외국인 스카우트면 낮은 볼에 장점이 있는 선수를 추려서 컨택을 해서 영입을 할 것 같아. 우리나라 대한민국 KBO 리그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구 비율이 거의 뭐 7, 80%가 되는 리그고 외국인 선수한테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. 유인구가. 그래서 저는 이 변화구랑 낮은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로 영입을 할 것 같아. 나는. 이제 구드럼 선수가 과연 얼마나 출루율이 높다라고 하니까 네. 선구안이 좋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또 이게 존 자체가 또 그쪽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스카우트 팀들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런 거를 좀 더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입을 하는 게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구드럼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리그 중반에 이제 대체 선수로 오는 선수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이제 리그의 적응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. 그리고 구드럼은 마차도 기준으로 이 딕슨 마차도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.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2018년 뭐 이때 마차도 선수 또 같이 뛰었어요. 디트로이트에서. 마차도 기준으로 수비력은 떨어지지만 타격은 좀 더 낫다. 이런 얘기 또 플래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게 이 정훈 자리가 또 애매하다. 고승민이 뭐 1루 수비 너무 좋기도 하고 좀 키워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박은주님도 계시고 바꾸라고 하도 뭐라고 해서 바꿨는데도 욕먹네요. 선수풀이 없으니 쟤라도 데려온 거 아닐까요?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엔 렉스 선수가 부상으로 또 긴 시간 이탈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또 결정을 내린 것도 시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대체 외국인 지금 구하기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거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. 그게 없어서 굉장히 그 데리고 올 만한 선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대만 리그 이런 데로 막 그쵸. 눈을 우리가 돌리는 거죠. 그 이유가 보면 대만 리그나 이런 데서 뛰는 선수들
중간에 우리 영입하는 경우들 있잖아. 아, 그게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. 맞습니다. 네. 판다운님 또 2,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렉스가 나가면서 외야가 비는데 고승민이 이제 부상자 명단에 있고 외야 뎁스도 약합니다. 보강을 할 수 있을까요?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외야 뭐 전준우, 김민석, 윤동희, 황성빈까지 있으니까 굳이 렉스 없어도 외야는 아직 괜찮을걸요. 돌비순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준우 선수를 이제 외야로 분류하면은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. 전준우 선수 이제 수비가 조금 이제 아쉬운 선수가 됐다 보니까. 그렇죠. 근데 뭐 공격력도 예전만한 그런 폭발력은 아니죠.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.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외야 포지션보다는 이것도 이제 내년이 좀 고민이 되겠네요. 롯데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제 황성빈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. 그렇죠.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돼? 대형이가 뭐라 했나? 날아다니는 타법 이거 이제 약간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. 네. 이대영 위원의 얘기를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. 왜냐면은 대영이가 그걸로 실패를 오랫동안 했었어. 오랫동안 했죠. 그쵸. 오랫동안 했다니까. 그러니까 걔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대영 위원은. 그래서 이게 좀 황성민 참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게 좀 아쉽네. 근데 이제 저는 좋은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이 주전 선수들도 이 체력 안배 차원에서 좀 넣고 빼고 뭐 이 선수 좀 기용하고 빼고 이러면서 수비 포지션을 좀 이렇게 돌렸을 때 구도현 선수가 어디에 들어가도 또 저는 뭐 리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. 리그 차이가 있어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했고 또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비를 더 잘하는 선수들도 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평균 이상은 해줄 수 있는 뭐 야수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 부분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결국엔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구도현 선수에게 어떤 것을 원할지 위원님의 생각 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공격이죠.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돼. 그리고 공격 생산력이 높아져야지 네. 롯데가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아까 제가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는 게 최대한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막 저기 3루 봤다, 좌익수 갔다, 1루 갔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말 나오거든. 네. 짜증난다, 힘들다, 뭐 이러면서. 아예 그걸 처음부터 차단시켜버려. 그래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공격이 안 되면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방출시키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여기에 이제 또 외국인 투수들, 이제 스트레일이라든지 이제 반즈라든지 이런 선수들에 대한 교체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뭐 물밑에서 계속 또 접촉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체에 있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올스타 브레이크 맞춰가지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 끼니까 브레이크 기간이 끼니까 들어와서 적응하는데도 좀 좋고 뭐 절차 처리하는데도 좀 좋고 그래서 이쯤 좀 많이 교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소식이 없습니다.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땅한 또 인물이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좀 아깝기는 하는데 또 계속 끌고 가자니 좀 불안한 것도 있고. 그렇죠. 두 선수가 보여준 게 있으니까. 근데 스트레일리는 너무 짧게 보여줬어. 좀 길게 나는 예전에 뭐 누구야 우리 길게 좀 롱런했던 투수들 뭐 니포트도 있고 뭐 켈리도 뭐 좀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갈 것 같더니 얼마 되지도 않았어. 그러니까요. 너무 짧았어 스트레일리. 스트레일리 선수도 좀 교체될 듯 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뭐 금요일째 바뀌 이 바퀴 교체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롯데자이언츠가 또 후반기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외국인 선수 교체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. 베네켄 같은 선수 있으면 진짜 최고지 진짜. 그렇죠.